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세계 1위의 매크로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를 만든 창업자이기도 하고 워낙 매크로 향방을 읽어내는 데 정통한 사람이라서 이분이 어떻게 버블 신호를 읽어내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레이 달리오나 브리지워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이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6가지의 카테고리에 기반해서 버블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잡아내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주식시장에만 적용 가능한 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원자재 같은 다양한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배워두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이 6가지 항목을 소개해드릴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이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레이 달리오의 판단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버블 체크리스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제로 과거의 버블들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직전까지 이 6가지 지표를 적용해보면 5가지에서 버블 신호가 왔고 마지막 카테고리에서도 위험 신호를 표출해줬었고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때는 역대급 주식시장 버블이었죠. 이 6가지 카테고리 모두가 버블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07년에도 처음 2개는 버블 신호가 아니었지만 나머지 4개 카테고리에서는 버블과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이와 연관된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이 두 시장에 적용했다면 확실한 버블 신호가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도 완벽한 버블 신호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는 걸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하나하나의 항목마다 이렇게 4가지 중 하나의 점수를 적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노 버블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두 번째 somewhat frothy는 약간의 위험 신호가 있다. 세 번째 frothy는 위험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버블은 말 그대로 이미 상당히 심각한 버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6가지 카테고리 하나하나들을 설명드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전통적인 지표로 봤을 때 현재 가격 수준이 높은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전통적인 지표라 함은 PER, PBR, Price to Free Cash Flow 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래 배수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기준금리 혹은 채권 수익률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는 PER 배수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하나의 배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멀티플이 일단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다른 지표들과 상대적인 레벨을 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기준금리는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채권 수익률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2%의 채권 수익률은 저희가 거래배수로 환산해보면 1 나누기 2% 해서 50배 수준의 거래배수로도 환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거래되는 25배에서 30배 정도의 거래배수가 과거 역사적인 수준에서는 높지만 1%의 기준금리와 50배에 달하는 채권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버블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금융자산들은 상대적 매력도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미국 시장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은 이런데 여기 바로 오른쪽에 이머징 테크라는 직역해서 떠오르는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섹터에 적용을 하면은 frothy, 그래서 이미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 이머징 테크가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이머징 테크를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아크펀드의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전에 이 아크펀드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을 설명해 드렸었고 이거 회원 전용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현재 아주 유망한 테마를 타고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인 건 맞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사실 이 메타버스 테마 자체만으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할 수준이거든요. 그렇듯 이 떠오르는 테크 기업은 모든 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니티 소프트웨어처럼 당장은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테마를 타면서 가격이 치솟은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보는 겁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외에도 최근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IPO 혹은 스펙 합병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이런 지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지표로 보더라도 매출 대비 수십 배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현재의 가격 수준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레벨인지를 보는 건데요. 이건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요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을 유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사나 자료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풀려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공급이 현재는 굉장히 원활한 상황이죠. 최근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미 시장에는 엄청 많은 돈이 풀려있고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데다가 추가로 미국 재정정책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빌이 통과된다면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달러가 계속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편안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면 이머징 테크 쪽은 이런 시장 전체의 돈이 여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펙이나 IPO 청약자금, 알크펀드 같은 이런 펀드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게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들 급증 현상은 한국에서는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렇게 불리는 현상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빈후드나 밈 주식 거래 수수료가 제로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개인 투자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은 위험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건데 이머징 테크 쪽은 이미 버블 단계라고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우량하고 안정적인 기업들보다는 메타버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테크 기업들로 쏠리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카테고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가인데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마치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놓치고 있는, 실수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FOMO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으로 좀 더 체감이 될 수 있게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수익성이 별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경쟁도 엄청 치열한 그런 전기차 섹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테슬라의 주식 가격은 이미 성공한 플랫폼 기업처럼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죠. 그래서 최근 계속 일어나는 현상은 테슬라의 주식이 끝을 모르고 이러고 치솟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이어가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순환 구조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긍정적인 뷰가 팽배해 있는 것의 또 다른 예는 유튜브 영상들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제대로 된 분석 영상이 아니라 소위 핫해 보이는 이머징 테크 ETF나 그런 종목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S&P 500 혹은 QQQ 같은 나스닥 100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나왔을 거고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건 너무 확실하고 거의 누워서 떡먹기 수준이다. 이런 식의 아니란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넘쳐나는 것도 이런 긍정적인 뷰가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에서 요즘 IPO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만 하면 주식을 배정만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그 기업을 오래 투자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IPO가 한 첫날에 가격이 확 오르면 빨리 팔아서 수익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 그런 과열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카테고리는 미국 시장 전체에 적용하면 위험한 단계, 이런 뜨거운 IPO 시장에 수혜를 확실히 받고 있는 이머징 테크는 이미 버블 단계에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높은 레버리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탁론을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사용하는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기사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한국에서도 현재 거의 역대급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런 건 개인 투자자들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알케고스 사태 같은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가 차익 결제 거래, TRS 같은 거 활용해서 IB 대출과 파생상품 이런 걸 총동원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했었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공격적인 투자는 대부분 이 이머징 테크 소수 기업들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머징 테크는 버블에 이미 돌입한 상황이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위험한 단계로만 보여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투자자 혹은 비즈니스들의 선행 구매가 증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선행 구매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자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할 거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런 생각과 행동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선행 구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버블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머징 테크 쪽에서도 이 선행 구매 파트는 약간 우려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 그리고 이머징 테크에 적용한 그 결과물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건 이 하나하나 항목들의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저희가 감에 의존해서 이런 점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통계적 수치를 활용을 해야겠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든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에는 1,50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각 항목을 통계적 지표로 하나하나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큰 그림으로 시장 판단하는 레벨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대공황이나 IT 버블, 2008 금융위기 이런 시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이렇게 확연히 보여지는 신호는 없고요. 하지만 이 이머징 테크 분야를 봤을 때는 상당히 버블에 가깝다. 이미 버블이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치솟은 붐이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위험 신호를 지금 잔뜩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머징 테크라는 기업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든 테크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손익분기점을 넘긴 지 한참 지났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력과 경제적 해자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유니티, 클라우드 컴퓨팅의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이런 특정 기업군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가지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수치, 아까 보셨던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건데요. 보시면 이게 대공황 전에 그리고 IT 버블, 주식시장 버블이 극도로 치솟았을 때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수준은 이 전체적인 레인지에서는 꽤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에서는 모든 미국 주식을 일반 주식과 버블 주식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건데요. 그럼 이 버블 주식들의 비중이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 버블이 심화됐을 때는 버블에 속해 있는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들이 S&P 500 시가총액의 한 10에서 12%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현재 2021년은 그 비중이 한 3% 정도대로 엄청 심각한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S&P 500이 아니라 상위 1000개 기업으로 보면은 IT 버블 때는 12에서 14%가 피크였고요. 그런데 현재는 한 4에서 6% 정도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는 생각은 수치적으로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이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당장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 2000년대 버블 때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당연히 더 심한 이런 구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심은 하되 공포에 질릴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표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차트는 S&P 500의 성적과 아까 보신 버블에 속해 있다고 판단되는 그 기업들의 2020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여주는 건데요. S&P가 현재 불마켓을 달리고 있어서 한 40% 정도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이 40%가 좀 우스워 보일 정도로 거의 1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왜 알크펀드처럼 이런 이머징 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매니저가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왜 수많은 유튜버들이 QQQ를 계속 추천하고 심지어 최근에 봤었던 SPYG 여기에는 이제 모멘텀까지 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오른 종목들에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SPYG의 결과가 심지어 QQQ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건 이렇게 가격이 오른 버블 주식일수록 더 가격이 오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고평가된 기업들이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고평가됐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버블이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 일어났었는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가치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저런 테크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본인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방금 보신 이 그래프처럼 고평가된 기업들은 점점 더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사지 않은 가치 투자자들, 심지어 S&P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반란해서 투자했을 거니까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왔겠죠. 근데 이게 1, 2년만 이랬으면 다행인데 뭐 5년 이상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IT 업종에 투자하지 않은, 이런 상승장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상당히 많은 가치투자 펀드들이 문을 닫고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뭐 타이거컵 그런 헤지펀드들도 문을 닫는다던가, 심지어 워렌 버펫 같은 투자자들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좀 놀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사실 한 3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작 2년 만에 이 나스닥 지수가 거의 8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중간쯤에서 가격이 이렇게 치솟을 때 왠지 지금 투자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아까 설명드린 포모 심리 때문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결국엔 이 손실을 엄청나게 떠안게 된 거죠. 정리를 해보면 미국 전반적인 시장은 버블은 아니다. 그런데 이 이머징 테크에 속하는 소위 지금 가장 핫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저희 채널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모 심리를 이해를 하고 아까 나스닥 차트 보신 것처럼 지금 올라타는 게 엄청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보신 대로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3년에서 5년이 아니라 진짜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현재 시장에 맞는 그런 패시브한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지 꾸준하게 하나하나의 토픽들을 이렇게 강의 형태로 계속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